자, 이어서 토론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김종순 선생님이십니다. 신윤호 선생님과 김종순 선생님은 앞서서 주제 발표에 대한 약점 토론자가 되겠습니다. 이 학술대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써주신 여수시의 김행기 의원께서는 자유토론에 임하시겠습니다. 김행기 의원님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사회로서 지금 우리 여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진남관 하나가 국보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남관 하나가 국가의 보물로서 국보로서 지정되어져 있지, 진남관이 있는, 그리고 과거 전라 자수영이 있었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터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정을 받고 있지 않아서 이 지역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보존 가치를 인정받고 지정받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받는 게 아니라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이 터에 대한 국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지정, 그게 사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적 지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기존 방향을 저는 우리 여수시에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6년 동안 이 사적 지정을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내려와서 이 지정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주력해 나가면 보다 더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자료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신 임원빈 선생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소위 전라자수영과 삼도수군 통제형, 이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윤호 선생님께서 토론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문을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 발표해 주셨던 그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에 대한 고찰, 임원빈 선생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저도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임원빈 선생님 발표문을 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 좌수영도 겸해서 삼도수군 통제형이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문에 대한 어떤 반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산진 운영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보면 왜 전라 좌수영이 삼도수군 통제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다면 여기에서 제가 첫째, 둘째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앞서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산도에 군진을 설치한 것은 1593년 7월쯤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삼도수군 통제사가 임명되기 전이죠. 그때 그러면 한산도에는 어떤 군사가 주둔해 있었냐면 전라 좌수군, 경상우수군, 전라 우수군, 이렇게 세 개의 도의 군사들이 모두 다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 좌수영도 되고, 예를 들어 이제 다른 여기가 한산도가 통제형이라는 논리에 의한다면은 여기가 전라 좌수영도 돼야 되고 경상 우수영도 돼야 되고
전라 우수영, 경상 좌수영 세 개의 수영이 다 한 번에 직결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순신의 일기나 장계의 내용을 보면 한산도로 군진을 옮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라 좌수사 신분이었던 이순신은 이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전라우수사 이혁기도 있었고 경상우수사 원균도 있었습니다. 이 세 장수가 합의하에 한산도에 우리 주력 부대를 이 한산도에 주둔하자라는 어떤 의견을 냈고, 사실 그때 이제 리더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순신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상으로 그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균과 이혁기의 동의를 얻어서 세 장수가 모두 그래 한산 지인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군사를 주둔시키는 것이 일본군의 서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했기 때문에 이 세 도의 군사들이 모두 한산도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어떤 수군 절도사형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한산도에 군사를 주둔시킨 이유는 전략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왕에게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과 웅천, 지금의 거제도 북부와 지금의 창원 남부 지역이 되겠죠. 김해, 부산, 웅천, 지금의 이제 진해 지역인데, 그리고 거제도 북부 지역, 이쪽을 일본군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에서 거제도 남쪽을 통해서 침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제도 북단을 통해서 침략할 수 있는 두 가지 노선이 있는데, 북단으로 오든 남단으로 오든 이 한산도에 주둔시키고 있으면 이 두 가지 길목으로 오는 일본군들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한산도에 주둔하자라는 의견을 냈던 것이고, 세 도의 장수가 모두 동의해서 한산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머무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한 것이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한산도는 전략기지일 뿐이지 여기가 수군 절도사역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산 운용에 대해서 군사들이 주둔해 있었는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593년 7월 이순신이 한산으로 진을 옮겼는데 전라 좌수영을 한산도로 옮긴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산도로 옮긴 것이 아니었고, 만약에 한산도로 전라 좌수영을 옮겼다라고 한다면 전라 우수영도 옮겼다고 봐야 되고 경상 우수영도 한산도로 옮겼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도의 군사들이 모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동등한 입장의 수군 절도사였기 때문에 어느 한 군사 수군 절도사형이라고 보기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는 한산도는 삼도 수군이 임시로 주둔한 전략기지로서 각각 교대 근무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시기를 특정해서 본다기보다는 수년간 운영했던 그 흐름 전체를 본다면 이 한산도는 본진과 전략기지인 한산도를 군사들이 교대하는 수개월 동안 근무하고 또 교대하고 이렇게 교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것인데, 여기가 본진이고 본영이라면은 교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임진을 한 당시, 물론 임진을 한 전에도 그랬겠지만 수군 장수나 그 본진의 어떤 지휘관이 해상으로 출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한산도에 있는 것은 지금 자기 본진으로부터 본영으로부터 출전을 한 것입니다. 출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여수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수시장님께서 여수시를 운영하는 최고의 장인데 여수시장님께서 해외로 출타를 가거나 며칠 동안 이 청사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여수시 운영하겠습니까? 직무 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를 봅니다. 모든 관공서나 모든 기관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난중일기나 기록에도 보면 수군이 출전하면 그 진을 책임지고 그 본영을 책임질 수 있는 장수를 임명을 하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보면 전라 좌수영은 우후, 그러니까 전라 수군 절도사 휘하에서 보좌하는 이 수군 우후가 있습니다. 우후 이몽구라는 사람인데, 이몽구는 1기에 7년 전쟁 기간 동안에 1기에 꾸준히 나옵니다. 이 이몽구라는 사람을 전라 좌수영의 책임자 유진장으로 임명을 하고 출전을 하게 되고, 전라 좌수영뿐만 아니라 방당, 사도, 여도, 녹도, 발포, 이게 모든 수군지는 그 장수가 출전을 하게 되면 그 상태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일부의 군사를 남겨두고 그 진 성을 지킬 수 있는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출전을 했던 사례를 우리가 일기나 장기를 통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관인 전라 좌수사 휘하에 있는 수군진장도 있었고 고을 수령도 있었습니다. 즉 순천 부사, 보성, 광양, 나간, 통양 이 5개 고을이 수군 절도사의 지위를 받고 있었는데, 이들이 출전을 하게 되면 이들도 이제 수군 장수의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출전을 하게 되면 유의장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그 고을을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수령들은 전장으로 이렇게 해상으로 출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을 책임질 수 있는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렸는데, 유진장, 유의장, 그리고 대장, 대신 출전하는 장수를 대신해서 출전할 수 있는 대장을 임명해서 진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대신 수군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군장이나 수령이 없거나 수군을 거느리고 해상을 출전하더라도 그 본영이나 본진에는, 그리고 또는 고을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신 근무할 수 있고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장수를 임명을 하고 출전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보면, 이순신이 한산으로 출전해 있는 동안에는 본영을 지키고 있는 장수는 언제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우후 이몽구가 본영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으로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1593년 10월쯤 되면, 이제 그때쯤 되면 한산도에 머무르고 있던 군사들이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장기간 동안 자기 고향이나 본영을 떠나서 한산도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많이 피로도가 쌓여 있다. 그래서 조정에서 특별히 이들을 교대에서 근무하도록 하라라고 조치를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대장으로, 고을 같은 경우는 대장을 임명해서 대신 그 고을의 수군을 이끌고 한산도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내용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군이 우리가 기록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이게 그때 당시에도 아무리 전쟁이라고 해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근무를 하려면 최소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놓고 전쟁을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군 소속 고을 수령들도 오랫동안 이제 해상에만 있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자기 이제 본진으로 또는 고을로 돌아가서 자기가 없는 동안에 또 부족했던 미진했던 부분을 또 보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을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교대 근무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시기에 수영, 수군진, 그리고 수군 소속 고을은 해상으로 출전할 때는 반드시 그 해당 본부를 지키고 책임질 수 있는 장수를 지정을 하고 갔다는 것. 마찬가지로 전라 좌수영도 마찬가지로 한산도에 갈 때는 그 본영, 그러니까 전라 좌수영 본영을 지킬 수 있는 군사를 지정을 해놓고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 이를 통해 살펴보면 한산도는 삼도 수군이 집결해 있는 어떤 전략적인 기지, 일본 수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에 있는 전략 기지로서 군사들이 임시로 주둔해 있었던 것이지 본영을 이쪽으로 옮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토론자라고 해서 토론을 했지만 글쎄 이제 임원빈 선생님에게 특별한 질문 같은 건 없어서 나중에 임원빈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냥 보충하는 형식으로 발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질문자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합하여 10분이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질문이 사실은 오히려 앞에서 발제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 보강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토론문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따로 없어서 답변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저 사회자로서 저는 임진왜란사 전공자도 아니고 이순신 전공자도 아닙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고대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 모든 분들이 같이 아마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산도 진으로 경상도, 전라도, 심지어는 충청도까지 그런 일부 파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곳이 매우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순신의 1차적인 작전이 그 일본의 수군들과 그리고 이 지금 육지에 올라온 이 육군들이 수륙 양면 작전을 펼치고자 했던 게 사실 일본 왜군들의 기본적인 작전이었는데 그걸 가로막은 이가 이순신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수군들이 전혀 활약을 못하도록 이제 그들을 가두어놨는데 그 가두어놓은 곳이 아주 좁은 해역에다 그들을 가두어넣어서 완전히 식물 거의 인간처럼 거기다 가둬놔서 그들이 수군에서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그들을 몰아놓은 곳이 소위 그 좁은 해역, 한산진하고 가까운 바로 이 경내량 같은 그런 좁은 해역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그 주요한 기지가 이쪽 자수영 우리 여수 쪽보다는 한산도 쪽에서 그들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곳에 아마 그 각 진영에서 수군들이 차출되어져서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일반적인 역사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굳이 이렇게 파병되어져서 와 있는데 이걸 왜 가산도 수군 통제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붙여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역사에서 긁어부스럼을 만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직이 전라자수사예요. 그리고 겸직이 삼도수군 통제사거든요. 본직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직은 전라자수사, 겸직이 삼도수군 통제사. 사실은 본직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만들어진 것은 제가 역사에서 볼 때는 임진왜란이 마치고 난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지금 삼도수군 통제형이 우리가 먼저냐 어느 쪽이 먼저냐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통영과 우리 여수가 민감하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있어서 어떤 군사적인 조직적인 체계가 전라 좌수영에서 파병이 되거나 경산 우수영에서 파병이 되거나 이런 파병이 되어질 때 수사가 임으로 그러한 파병에 대한 결정권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수사 위에는 그들을 바로 총괄하는 병마사 소위 감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라감사가 됐건 경상감사가 됐건 그들의 그러한 통제 하에 수사에 그와 같은 명령권이 발동이 되어졌는지 이게 전쟁통이었으니까 그러한 소위 감사의 그러한 그 직접적인 관할 없이 수사가 임으로 이러한 소위 파병을 가능케 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임원빈 교수님에 대한 토론자께서 질문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회자가 임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는 되돌이표입니다. 왜 이제 와서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 삼도수군 통제형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 통영과 여수가 이렇게 날카롭게 대립하는가라는 물음이잖아요. 그게 뭐 별로 소용이 없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조차도 10여 년 전까지 한산도가 당연히 삼도수군 통제형을 알았고 모든 역사서에서도 그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살펴보니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수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야? 우리가 최초의 3도 수군 통제역인데 여태까지 그럼 우리가 빼앗기고 있었네? 라는 거잖아요. 바로 잡으려면 이게 꼬인 데부터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꼬인 데 어디서 또 꼬였나 이렇게 봤더니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처음에는 뭘 옮겼대는데 그게 진으로 옮긴 건지 영으로 옮긴 건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으로 옮겼대.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라 좌수영을 한산도로 옮겼대.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현충사 안내문에도 1593년 7월달에 전라 좌수영을 한산도로 옮기다. 이게 지금 2년 전까지 뻔히 현충사에 게시돼 있었던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역사 왜곡이죠, 왜곡. 그래서 이제 몰랐으면 괜찮은데 아셨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 명예로운 이 조상님들이 해놓은 이걸 우리가 까맣게 모르고 있으면서 이렇게 뺏겼네. 이거 우리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나름대로 역사 의식 같은 게 지금 생기셔가지고 아마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당신은 이 군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군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반드시 왕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통제형 문제도 그래서 생긴 것 같아요. 모든 기록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저쪽 일본의 서지를 막으려다 보니까 여수서부터 가면 너무 멀잖아요. 이거는 모든 자료에 다 나오는 얘기야. 여수가 너무 멀어서 한산도에다가 이제 그 부대를 설치했는데 그 부대가 진을 옮긴 거야 아니면 전라 좌수영을 그쪽으로 옮긴 거야 라는 문제잖아요 결국. 그리고 이제 실록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제 당시에는 삼도수군 통제사가 아니니까 전라 좌수군의 이동만 그 조정에 건의한 거로 돼 있어요. 선조실록에 보면. 그래서 임금님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허락을 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이게 영으로 옮긴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통영에 있는 분들은 영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통제형은 한산도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한산도에 가면 모든 설명문에 한산도가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되돌이표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뭐 굉장히 부담 갖고 여기 왔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밝혀주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저 좌장님께서 뭐 이상한 질문을 해가지고 이상한 질문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우리 신윤호 토론자께서 해주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기나 장계를 보면 여수와 한산도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그래서 길다 보면 어디가 영이고 어디가 진인지가 너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건데 어떻게 여태까지 여기는 한 번도 삼도수군 통제형이냐 이런 얘기가 없고 매일 한산도가 삼도수군 통제형이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그쪽 사람들 주장하는 걸 이렇게 들려갔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여수가 삼도수군 통제형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그럼 한산도는 뭐야? 이렇게 하면 제가 한산도는 삼도수군 통제형의 진이야.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해요. 그러면 한산도가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한산도가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라면 여수는 뭐야? 이렇게 질문하면요. 대답을 못해요. 뭐라 그럴 거예요, 여기는? 거기는 나도 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답을 못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는 또 그렇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한산도를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 좋다. 한산도가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야? 그러면 여수는 뭐야? 반드시 물어보세요. 대답을 못할 거라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요. 저희가 사적을 지정받는 데 있어서 지역 간의 갈등이나 지역 간의 분쟁 소지가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유산청이라고 하는 이 기구가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고 역사적 사실을 확정하는 건 국사편찬위원회의 소위 많은 역사학자들이 집약된 연구 성과가
그렇게 결론에 이르는 것이지 국가유산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기능도 없고 역할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건요. 경상도에서 맨 처음에는 그 삼도 수군 통제형 이런 얘기 없었고요. 그냥 거기도 경상 우수영치, 그 다음에 삼도 수군 통제영, 삼도 수군 통제영치 막 이렇게 여러 번 지금 이렇게 사적의 이름도 바뀌어가면서 그 내용을 만들어서 올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그 지자체 차원에서 그렇게 올렸고 그걸 전문가 선에서 그냥 검토를 면밀하게 안 해서 넘어간 건데 실제적으로 추후에 이곳에서 이제 이곳에 대한 우리가 문화재 안내에 대한 보고를 올릴 때 얼마든지 정정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면 아마 국편에다가 사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마 확답을 달라 너네 역사학에서 이렇게 국가유산청은 의뢰를 하지 국가유산청에서 A가 옳고 B가 옳다 이 판단을 하는 기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에는요. 그 발굴에 대해서 저는 이 발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굴에 대해서 약정된 토론자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 발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박문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이 사장을 지정을 받으려면 터예요, 터. 왜?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진남관 외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 발굴을 통해서 여기 유구가 있다. 여기에 이 건물이 있었으니 분명하다. 여기에 동원이 있었으니 분명하다. 이런 것들이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터가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앞에서 발제에서 뭘 얘기를 해주셨냐면 여기는 전라자수영지로서 역사성이 엄청나다. 왜? 문헌기록도 이렇게 엄청나고 엄청난 증빙자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하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적 지적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성, 두 번째는 진정성, 충분히 이거는 역사 맞아. 팩트야. 그리고 이건 굉장히 주요한 우리 역사 속에서 유적지야. 그런데 그 유적지로서의 원래의 본연의 모습을 얼만큼 지금도 여전히 갖추고 있어. 이게 진정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어느 만큼 보존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그리고 추후에도 이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필요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게 완전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저희는 체크리스트에 기본적으로 그걸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발제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역사성에서는 차고 넘칩니다. 더 이상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진정성인데 그 진정성은 바로 뭐냐면 발굴이에요. 그래서 이 발굴을 해 가야 되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이 발굴 성과는 꽤 일단 동원 자리는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도 저희가 그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 자수영지가 하나의 마운더리가 그 안에 막 길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이게 통일성이 없고요. 이 안에 온갖 것이 다 쪼개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터가 실제적으로 지금 다 교통량이 보니까 교통량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교통량을 다 단절하고 그 길도 까서 실제적으로 시발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수학 뭔가 조금 그 유의미한 그런 가치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저는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예. 박문배 선생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발굴 작업이라는 게 현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남아있지 않은 지하에 있는 그 건물지라든지 그런 시설물의 그 하단만을 이게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나면서 약간 15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 자리에서
최소한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어떤 그 층이라고 해봐야 약 한 50cm에서 1m 그 사이가 되거든요. 그 사이에서 화재나 아니면 어떤 그 전란으로 인해 가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또 그걸 다지고 다시 또 만들어지고 또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동원지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원지가 있고 안에 기본을 했던 내야지가 있고 또 그 내야지나 아니면 동원에 음식을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이제 만들었던 공수터, 그 다음에 그 작전, 이게 이제 전시나 이런 때 뭐 작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사를 같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호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했던 무건재라는 어떤 그런 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져는 아니지만 중간에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발표 때 말씀드렸듯이 운주헌의 부재입니다. 뭐냐면 이제 이게 약간 좀 높은 곳에 있었을 건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한 자리에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이제 파괴될 때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세팅되고 거기에 이제 다 줄기초를 넣으면서 예전의 자리에 어떤 흔적 같은 경우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동쪽 부분에 있는 내야터라든가 아니면 공수터 약간의 이제 뭐 변형이 가졌습니다만은 시기를 거치면서 뭐 남북 방향으로 섰다가 동서 장축으로 있다가 어떤 때는 또 남북 장축으로 있는 그러한 건물의 흔적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저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를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성인데 뭐냐면 어느 시대의 누구, 어느 시대의 배치, 건물 배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까 이제 가장 목표는 이제 사적 지정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는 이제 고지도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 고지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9세기 때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건물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18세기 때 건물이거든요. 많이 봐가지고 한다면은 지금 전라좌성이라는 이제 최초 이 전라좌성이 만들어진 그때를 생각한다면 약간 15세기에서 16세기 그때가 됩니다. 그 시기에 대한 어떤 건물지의 흔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남아 있습니다. 동쪽 부분에 한정돼서 뭐 이쪽 동원은 없다지만은 어떤 동쪽 부분의 어떤 시설들은 그나마 잘 보존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까 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생활지로 계속 이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발굴 성과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게 이제 단절이 돼 있거든요. 계속 이 도로가 계속 있었고 또 집들 철거하면서 또 이제 부분적으로 뭐 훼손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도 이제 도로가 계속 있고 근데 이제 전체적인 면모를 확인을 하려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먼저 좀 선행돼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도로 중앙에 있는 도로들을 먼저 제거를 한 후에 조사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마 전체적으로 보는 어떤 통일성 있게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남아있으면 좋지만 이게 파괴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파괴되었는지 또 그렇게 파괴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만이 논의가 또 진척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추후에 지금 여수시에서도 지금 메이드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친척을 좀 시키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또 그런 일들이 또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나올 거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은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다만 갔을 때 이렇게 도로가 가운데 산만하게 있고 교통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조금 일단 시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 투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매입도 하시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그래도 시발굴 작업을 해서 그래도 뭔가 노력한 지자체 차원에서 학술대회 못지않게 중요한 건 학술대회는요 실제적으로 많은 학술적인 연구와 발굴 성과를 놓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서 집약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성과물들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한 흔적은 보여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적이 지정이 되어지면 좋은 게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구역이나 보호구역에 대해서 집을 사야 되고 도로를 사야 되고 주차장을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주는 거죠. 지자체 예산으로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단계까지는 지자체가 좀 노력해서 좀 시드머니를 제공을 해 주셔야 그게 이제 어느 만큼 그래도 좀 내놓을 수 있지. 지금으로서는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 그때 16세기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유구들이 그래도 보이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건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확장해서 시발굴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규 선생님께서 활용 방안 그리고 지정에 대한 말씀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토론 김종수 선생님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순입니다. 저는 퇴직한 지 한 1년 반 됐는데요. 그 전에는 목포대지역 사학과를 나왔는데요. 91년부터 학예연구사로 공직에 발을되어서요. 33년 퇴직할 때는 제가 최초로 학예연구관으로 퇴직을 했는데요. 그리고 현재는 전남대 혼합학과라고 하는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 박사 수료하고 지금 논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는 그 33년의 경험을 좀 이야기해라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토론문에 4가지 토론 질문을 썼는데요.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왜 무엇 때문에 사적을 지정하려고 하시는가? 물론 여수의 자긍심이나 시민의 자부심 또 그걸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어떤 그런 위안으로서의 역할 이런 거를 밑바닥에 깔려면 역사적인 흔적이 필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제가 나주 동원이 있어요. 지금 금성관. 근데 거기가 금성관은 보물이고 그 주변에 전라남도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를 한 5,000평을 제가 사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발굴을 몇 군데 안 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동원터 오전에 가봤는데 거기 발굴하는데 그걸 무슨 돈으로 사서 발굴을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국가유산 측에서 돈 주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여수시에서는 마중물을 분명히 거기 투여한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를 지정할 때 지금 도로가 나와 있잖아요. 나죽성 서성벽 구간을 가시면요, 지금 도로를 우회전시켜 놨거든요. 그런 스킬이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 말고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과 쪽하고도 상호 협의를 해서 우리가 향후에 이 지금 전라자하수영의 동원터 쪽 진동관 일대를 국가사정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 도로를 우회를 시켜야 되겠다. 어디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이 면밀한 계획이 좀 나온 상태에서 지정신청서가 좀 작성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관청에서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일만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 생기면 나중에 이제 사적 지정 신청을 했는데 그 지정 신청위원들이 현장 실사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면 그때서 허겁지겁 이렇게 임기 응변에 답변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학생운동 2025년이면 강조학생 독립운동 100년 되는 해예요. 나주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90년대 초에 그 나주에 호남선 복선화가 되면서 나주역이 이제 폐역이 될 위기에 처해가지고 이 폐역이 되면 철도청 산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지 않을까 이걸. 근데 그게 학생운동 진원지거든요. 나주역이. 그래서 그거를 국가 사적으로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문화재청 말씀이 강주 학생 독립운동은 기존에는 한 154개교 5만 4천 명 정도의 학생이 벌기를 했다는데 지금은 훨씬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조사해서. 근데 이게 나주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해변성을 들어서 그때 거부를 당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해가지고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적을 신청을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제가 방법은 진남강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를 좀 지정을 확대 지정을 해서 확대 지정하면 나라에서 돈 주거든요. 돈 주면 그걸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고 토지 매입을 하면서 도로도 우회시키고 해가지고 결국엔 발굴줘서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문헌 자료는 차고 넘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장 약간 말은 지금 좌장님 말하는 진정성의 문제, 그 유구가 땅속에 얼마 정도 있느냐, 그 유구가 이게 지금 이 동원 자리가 맞냐, 아니면 여기에 말하는 그 각종 500몇 칸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건물의 명칭이 다 있잖아요. 그 명칭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10년대에 만든 지적도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그것이 갖춰진 그때 사적으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적으로 신청했을 때 진단과 보호구역 어떻게는 보호구역을 빼고 이걸 사적지로 포함해서 다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킬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하십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아니시잖아요. 결국에 여수시청이 할 일은 이 학술대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가 있으면 학예연구사를 배치하고 여기서 뽑아서 이 친구가 이 일에 미쳐서 한 20년, 30년 할 수 있도록 이 여건을 만들어야 이 일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한두 번 학술대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행정의 지속성이 없다. 물론 민에서는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학술대회도 하시고 또 의견을 모으고 사제를 들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수시청 관계 공무원이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엔 이 일은 누가 하냐?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청내 팀을 분명히 만들어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좀 격려도 해드리고 또 좀 속도가 느리면 약간 채찍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연구소장 때 말씀드린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문화재 복원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지역 발전의 중요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 이제 공공 영역에서의 문화예술 재현 작업이 증가한 현실에 대응하여서 그 아카데믹한 영역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영규 선생님이 평소에 가지고 계신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만 혹시 고영규 선생님, 예. 예, 김종준 선생이 하도 그런 실무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질문인 것 같아요. 10분 공감하는 얘기고 거기에 조금 첨언하는 그런 정도로 제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종준 선생한테 그 실무 얘기를 요 토론 답변 대신 저쪽에다 마이크를 사실 넘기려고 했어요. 저는. 근데 그러기보다는 기본적인 답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례로 지금 제가 나주도 언급을 했지만 성문 저기에서 성문 하나 이렇게 발굴하고 그 다음에 구조에서 사적 지정하고 이 얘기도 했지만 이제 충남 홍성에서는 이제 제가 그 문화재청을 자문하고 저기 그 당시에 홍성 시장님께서 우리 국가 사적을 만드는 성도 잘 남아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그 조선시대 관아도 좀 일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뭐 민가뿐만이 아니라 국가 군청부터 시작해서 법원 뭐 홍성법원까지 뭐 이런 게 꽉 차 있어요. 국가 소위 빼기는 기관들이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홍성시장님이 그러면 군청 시청부터 먼저 옮기겠다. 그리고 법원 이런 거 우선적으로 성 밖으로 다 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하는 거 봐가지고 사적을 지정해달라. 그래서 실제 그렇게 했어요. 관공서부터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법원 빠져나가고 경찰서 빠져나가고 저기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이제 그걸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산 투입시켜서 국가사적 해줬고 이제 그 뒤에 뭐 복원도 잘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전라 좌수영 같은 경우 아까 좌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도로고 뭐고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걸 이제 소위 전문적인 용어는 문화재 경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문화재 경관이 너무 훼손이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5년도 해방 직후까지는 북쪽 성벽이 다 나와 있었고 일제강점기 때 그런 지적도에도 성벽이 딱 동쪽도 북쪽도 다 남아 있는 거 보셨잖아요. 확인해드렸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문화재 경관이 너무 저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좌장님이. 도로도 조금 저기하고 여수시에서 성의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김동춘 선생이 지적한 것처럼 그 문화재 관련 저기 부서 빽 없어요. 도시계획 쪽이 빽이 다 그쪽에서 움직이지. 그래서 아까 저도 관에서 저기 할 때 부도심 재생사업이라는 일환으로 인식을 갖고 여기를 접근해야 된다. 사적 지정할 때도 관의 쪽과 절대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협조가 없으면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여수시가 처음에는 저기라는데 이제 보통 저기가 사적 지정되면 7대3이에요. 국가가 70. 나머지 전라남도하고 여수시하고 30 부담해. 뭐 토지든 뭐 발굴조사든 뭐든 관리비까지 다 7대3입니다. 이제 전지관 같은 경우는 1대1이에요. 자, 선생님 근데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여수시가 그런데 성의를 보여야 되고 도시계획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도로 같은 것도 좀 저기 하고 조사가 워낙 이루어질 때 그리고 고각 발굴이 중요합니다. 그런 쪽에 협조가 많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네,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5시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요.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행기 이 학술대 때문에 가장 고심이 크셨던 분인 것 같은데요. 예, 토론문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김행기 시의원입니다. 여수 정고의 회원이기도 하고 정고의 또 회비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토론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준비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역할을 분담해서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고의 회장님이신 이기동 회장님 그리고 성혜석 고문님이 매번 회의 때 직접 참석하셔서 우리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또 협조를 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특별히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장을 맡으신 이재훈 교수님은 너무 일정이 바쁘셔서 사실은
이 자장으로 오시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 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이렇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해외 출장 가셨다가 어제 귀국하셨는데 휴식도 없이 바로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삼도수구 통제위원회 여수다고 명확히 결론을 내려주신 임원빈 교수님도 해군사관학교에 또 명예 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한산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 여수를 위해서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임원빈 교수님도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발굴성과 박문배 우리 지원실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고용규 특별위원장이 정말 깊이 있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윤호 연구위원님 그리고 김종순 전 나주시 문화관광과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저는 지정 토론이 아니고 자유 토론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책자에는 한 가지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 외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로 질문이. 근데 책자에 제가 너무 급히 자료를 내다 보니까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오타가 있었는데 수정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119쪽 둘째 줄입니다. 여기 한을 환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은 표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위에서 둘째 줄 방금 환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열째 줄에 2대 경상 우수사 인을 삭제를 하고 를 했었던 이게 인이 3번 나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를 했었던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9쪽 특히 주목하는 것은 2대 원균이 경상우수사였음에도 여자를 삭제하고 를 했었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리를 옮겨가 3번 나옵니다. 이거는 삭제입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저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빈 교수님께서 최초 삼도수 통제령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명확하게 사료를 비교, 종합, 연구 분석을 해서 명확하게 한산도가 최초 삼도수 통제령이라고 하는 근거는 한산도에서 교서를 받았다. 두 번째, 한산도로 영을 옮겼다. 자수영을 옮겼다는 말이죠. 세 번째, 한산도의 시설물들이 그게 하나의 영의 시설물이다. 이런 3가지 근거로 해서 한산도와 최초 삼도수군 통제령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임원빈 교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논리 정확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저는 토론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이에 더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전라자수사가 1대부터 4대까지 전라자수사 겸 삼도수 통제사로 1대는 이순신, 2대는 원균, 3대는 다시 이순신 복직하셨고
4대는 이시연이 했습니다. 그래서 1599년에 객사의 진남가를 건립하고 1601년에 경상 우수용으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전라자수사가 왜 산도수군 통제사를 겸했느냐? 만일에 한산도가 전라자수영 겸 최초 산도수군 통제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당연히 한산도는 경상우수영 관할입니다. 경상우수사 겸 최초 삼도수군 통제사, 경상우수사 겸 삼도수군 통제사, 그리고 경상우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 통제영으로 되어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데 왜 그렇게 하였느냐? 이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개를 듣고 싶고요.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두 번째는 교수님의 발표 논문을 보면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와 각종 백과 사전류, 저서, 연구 논문 등의 한산도가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영으로 나와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자수영 여수는 이 산도수군 통제영이라고 하는 역사적 자료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까도 발표에 나왔습니다마는 1세대 연구자인 이은상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많은 학계 연구자들이 관행적으로 한산도를 최초 삼도수군 통제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한산도와 여수가 최초 삼도수군 통제영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자수영 여수가 최초 삼도수군 통제영을 국가문화유산 사적 지정을 받으려면 국가유산청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만 국가유산청이 사적 지정을 받아줄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두 번째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한산도와 여수가 최초 삼도수군 통제영을 두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교수와 연구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교수와 연구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수가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세 가지인데 뭉뚱그려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의 논문 한 편 써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전라자수사가 최초로 삼도수군 통제사를 맡았는가? 언뜻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시에 경상우수사, 경상좌수영, 우수영은 이미 거의 괴멸됐고 스스로 무력화됐고 전라좌도와 전라우도가 있는데 준비가 제일 잘 된 군이 전라좌수군이에요. 전라우수군은 제1차 출동 때는 참전도 못했습니다. 조정에서 볼 때는 호남의 수군이 살아있는데 두 수군 중에 전라좌수군 이순신이 지휘하는 여기가 제일 준비가 잘 돼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임진년 첫 해에 이제 수 없는 그 해전을 치르면서 봤더니 결국은 이순신이 중심이 되었어요. 이순신의 전라좌수군이 중심이 되어서 임진년 첫 해 4차례 출동 16번의 크고 작은 해전을 전부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전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봤더니 삼도 수사가 계급이 똑같아. 지휘 체계가 문제가 해서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를 처음 만들었고 당연히 가장 큰 공이 있는 중심이 되었던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사가 이순신 장군이 된 거고요. 경상우수사 한산도가 경상우수사
우수형 영역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우수사 겸 삼도수군 통계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역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경상우수군 자수군이 중심군이 될 수가 없어요. 병력이 없어요. 함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 두 번째 이제 국가유산청 사적 지정 문제는 제가 아니라 우리 저 좌장님께서 지금 전문가이시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지난달 7월 달인가 이제 그 통영에서 한산도가 최초의 수군 통제위원회가 이런 학술 발표 대회 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 있고 좌장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역적인 문제로 지금 갈등으로 돼 있고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곤욕스럽고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사실이고 이런 거여서 세 번째하고 이제 뭉뚱그리면 결국은 이제 이런 걸 각자 지역적으로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애양식을 뭐 이렇게 북돋고 하는 그런 측면에는 의미가 있지만 이게 결국은 여기의 문제 저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문제를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학술 대회보다는 전문가 워크숍 이런 것들을 뭐 순천향대 이순신 연구소나 우리 전남대 해양문화연구소나 이런 대학의 연구소에서 이런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서 그쪽도 전남대가 한다 그러면 또 저쪽에서 아마 또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무관한 저 순천향대 이순신 연구소는 충청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 학자들이 모일 수 있는 이쪽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뭐 국가유산청에 이의 제기를 하면 국가유산청은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분들도 이제 이렇게 누구한테 물을 거라고요. 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 아마 물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가요. 그런 식으로 한 단계 진전되는 그 자리가 오늘 이제 첫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어서도 이렇게 끝까지 앉아 계시는 플로어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6시 안에는 마쳐야 됩니다. 네.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최현범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안 하고 가려다가 제가 오늘 배를 쓰고 남해를 갔다 왔습니다. 이순신 바다공원 전에 한번 삼도 수군 통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내용을 공부 못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갔습니다.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임 교수님 말씀대로 또 저쪽 통영이나 한산도 쪽은 그렇게 표시를 하는지 몰라도 남해는 우리 여수하고 똑같이 전라자수영의 삼도수군 통제사. 그런데 아까 우리 김행기 의원님도 말씀도 하셨고 임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3세이 나와 있습니다. 자수사 임명을 받는 것은 1591년 2월 달에 받았고 그 다음에 1593년도에 삼도수군 통제사 임명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아마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어떤 음해로 서울로 압송되는 그 시기에 통제사를 삼도수군 통제사를 아마 놓친 것 같아요. 선생님 죄송한데 그 4개월 질문의 뒤에 요지 질문의 요지 네 시간이 없어서요. 네. 네. 4개월 뒤에 다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삼도수군 통제사라고 네네네. 여기 복직 돼 있어요. 되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네. 다만 아까 우리 교수님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수는 남해는 이렇게까지도 표시를 하는데 옆에 통영도 있고 한산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않고 이 전라자수사 삼도수군 통제
다 이것을 표시를 하는데 왜 우리 여수는 이런 홍보 문화가 없느냐? 네. 두 번째는 아까 사적지 지정 문제입니다. 진난간 지금 남원 가면 만인의 총 옛날 임난 때 정의자란 때 10,00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묘가 거의 없었어요. 몇 사람 묘가 있었는데 그 역사적 흔적을 가지고 3만 평을 만인의 총 조성해서 문화유적지로 지금 지정되어 있고 문화재청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수는 진난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모든 역사성, 모든 자료가 다 있는데 왜 못합니까? 정부나 여수시가 관심만 더 가지면 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플로어에 질문 한 부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